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새 아이의 엄마예요. 신랑과는 선을 봐서 만났는데 착하고 바른 심성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의 소개로 만나서 그런지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외아들의 외로움을 많이 타던 신랑의 바람대로 아이는 주신 대로 낳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결혼 후 연년생으로 아이 셋을 낳게 되었죠.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기쁨은 3배였어요. 소박하게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건강하게 쑥쑥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억수같이 비가 내리던 어느 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가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였어요. 아이들을 둘러엎고 미친 듯이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남편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스스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결국 남편은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남은 것은 어린 3남매뿐이었어요. 끝없는 사막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맡기고 하루에 2~3개씩 일을 하면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트에서 일을 끝내고 식당에서 서빙과 설거지를 한 후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엉망인 집안 곳곳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기댈 곳이 하나 없었죠. 현실의 깊은 절망감과 외로움 그리고 서러움은 눈물이 되어 흐르곤 했어요. 그렇게 1년을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젠 괜찮다고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살아가도 누군가 남편의 존재를 물어오면 먹먹해지는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었어요. 1년 동안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방치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고 경력이 단절되어 취업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했지만 틈틈이 따놓은 자격증을 무기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죠. 나이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합격을 한 것이 아닌데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면접에 가서 진심으로 열정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지켜야 할 아이가 셋인데요. 부끄러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죠.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결국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정식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나이 많은 신입이지만 뭐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직원분들은 모두 친절하고 좋으셨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외부에서 영입한 새로운 팀장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직속 팀장님이어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새로 오신 팀장님이 이름도 모습도 여전히 생생한 제 20살 때 첫사랑 오빠인 거예요. 보는 눈이 많아 피를 못 낼 뿐 팀장님도 저를 알아보고 흠칫 놀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업무가 끝나고 팀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회사 밖에서 만나 얘기 좀 하자고 하셨죠. 회사를 나와 다른 지역에서 팀장님과 만나게 되었어요. 팀장님이 아닌 첫사랑과의 만남이었죠. 철없던 시절 작은 오해로 헤어지고 긴 세월을 돌아 다시 첫사랑을 만나다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오빠도 감회가 남다른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오빠는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긴 했지만 20대 초반에 해막던 미소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 감사하기로 하고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했죠. 아는 사람이 직장 상사일 때 불편해지는 건 오빠나 저나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이 회사는 저와 아이들에게 너무 소중한 곳이었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이나 일로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팀장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서로 윈윈하자고 했죠. 그러던 중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쟁업체에 그 자료가 유출된 거죠.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야근까지 불사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제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었어요. 감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졌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억울하고 분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한 대가가 누명인가 싶었거든요. 결국 팀은 해체되고 저는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팀장님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억울함에 한동안 진정제와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 셋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참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그 사건 이후로 팀장님께는 차마 연락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된 팀장은 더 억울하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팀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본사 감사팀의 협조를 얻어 치밀하게 CCTV를 분석한 결과 진짜 범인을 찾아냈다고요. 범인은 같은 팀에서 가장 조용하고 존재감 없던 사원이었어요. 그 사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오빠와 만나게 되었죠. 둘 다 큰일을 겪고 잘 마무리된 후라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참을 울고 웃고 했네요. 오빠는 저와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었다고 해요. 군대에 가고 다시 유학을 떠났는데 돌아보면 참 비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차 선을 봐서 급하게 결혼을 했는데 인연이 아니었는지 결국 헤어지게 되었대요. 제가 살아온 삶을 들은 오빠는 안타까운지 한참을 침울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젊고 푸르던 우리였는데 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었을까라며 말하는데 저도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오빠와의 만남은 한결 편해졌어요. 오빠를 만나면 아무 걱정 없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 편하고 좋았어요. 오빠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라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빠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무거운 현실의 짐을 오빠에게 주고 싶지 않아 거절했어요. 괜찮아,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날 오빠의 넓은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면서 깊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하나가 되어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힘든 시기를 겪고 나의 남자와 지내는 이 시간이 정말 아늑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앞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정에 귀 기울이며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려고요.